안녕하세요. 김덕영 설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의료실비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이맘때쯤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유념할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은 바로 아토피 크림의 실비 청구와 관련된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분들이 나 저거 아는데 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 영유아 아이들이 청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간과해서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난 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 병원 가시기 전에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요. 이 아토피 크림과 관련해서 질문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받을 길은 없나요? 이렇게 해서 전화가 많이 왔었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상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맘카페에 보니까 이거 다 보상받는데 저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루트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대다수의 엄마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조금 한 번씩 발생을 해요. 무엇이냐면 보습제 크림이라서 이 아토피 크림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습제로도 활용을 하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효능이 많이 좋습니다. 왜? 의약 제품이거든요. 의료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한테 좋은 걸 쓰고 싶은 마음에 없던 질병 코드를 받아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마음은 잘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피부에 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 쓰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대화한 내용을 보면서 좋은 이런 케이스는 괜찮은 케이스인데 이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첫째 아이가 아토피 진단 받았어요 돼 있죠. 네, 실비 되니까 바르라고 크림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이랬는데 이 아이는 실제 아토피 진단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실비 처방을 실비를 받기 위해서 처방을 이제 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먼저 챙겨주기는 했어요. 지금 열심히 또 치료 중이기도 합니다. 치료 중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괜찮습니다. 당연히, 진단을 받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아토피까지는 아닌데, 그 전 단계인데, 아이가 피부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질문을 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되시는 거는 그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청구가 자꾸 많아지다 보면 추후에 뭔가 보강을 해줄 때 아이들 보장을 더 좀 업그레이드 해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아토피 진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과도한 청구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냥 무난한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 피부 트러블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보습제 처방. 그죠? 보습제 처방을 받고 있는 경우고, 그리고 이런 거죠. 아토베리어라는 크림. 이게 제로이드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쌍두마차죠. 정말, 의료실비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거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도 된대요. 이렇게 해서 하는 크림 중에 하나인데, 실비 청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꼭 진단 코드가 들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코드가 아니라 청구 코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청구 코드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청구 코드를 위해서는 진단명이 찍혀야 돼요. 차트에. 의료실비라는 것 자체가 의료행위로 실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손해보는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단, 의심이든 확정 진단이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진단 코드라는 것 자체가 나와야지만 청구 코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방금 제 얼굴 화면에 나왔는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L209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피부염이에요.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그냥 이걸로 진단을 받아서 청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진단을 받는 순간 이 아이는 아토피 환자예요. 근데 내 아이가 진짜 아토피 환자여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면 피부 건조증으로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 회사에서 이 피부 건조증이 안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냥 아예 그냥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대다수 회사들이 다 피부 건조증 청구했을 때 보상됩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 아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보상을 물론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담당 보험 설계사하고 일단 의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을 의논할 설계사가 없다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런 피부 건조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환절기 때마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처방을 해서 몇 번 치료받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또한 주의할 거는 단순 피부 건조증인데 청구가 또 과해지면은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피부 건조증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청구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진짜 제품을 써주고 싶고 효과가 더 좋은 거 써주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만약에 그거를 위해서 어떤 진단 코드를 받아야 된다면 그게 또 아토피 피부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한두 번 정도 청구하고 안 할 거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내 아이가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짧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의료실비 보험을 단독으로 따로 가입하는데 예전에 이제 같이 통합보험에다 같이 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같이 실비하고 다른 어린이 특약, 폐하 특약, 암, 뇌, 심장과 관련된 특약들 다 한꺼번에 한 상품 안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품 자체가 만기가 짧으면 갈아타야 돼요, 보험을. 그리고 나중에 갈아타면 비싸니까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별것도 아닌데 진단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받았고요. 보상을 해서 이 진료받은 기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내지 4년이다. 보험회사에서 좋아할 리 만무하죠. 안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실비보험을 활용하고 이용한 거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악용하는 거예요. 입장의 온도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보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아토피 크림을요. 단 진단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청구 코드가 나와야만 보상이 되니 일단 질병 진단을 무엇으로 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토피여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무조건 진단받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세요.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일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까지는 아닌데 피부 트러블이 있고 좀 피부가 들고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보습제는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이 보습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해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가입한 내 아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아토피 피부염밖에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보상이 안 되는데 무조건 되게끔 해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보습제가 더 효과가 있다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담당 보험 설계사나 없다면 저한테 주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할 건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과도한 뭐 보험금 청구다 해서 뭐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뭐 칼럼도 쓰고 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워낙에 엄마분들이 잘 모르고 진단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의 바른보험 김덕용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